자, 초등 한국사 기출에 관련된 거 7.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으로 갈게요. 조선 후기에 관련된 거 세도 정치, 조선 봉기에 관련된 내용 흥선대원군, 우리 수교에 관련된 거 강화도 조약 연결된 거 계속 갈 거예요. 자, 여기 보면 17강부터 오늘 21강까지 흥선대원군의 정책과 강화도 조약, 그리고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그리고 동학농민운동과 갑오 을미개혁,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위한 노력, 국권피탈과 국권수호운동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가볼게요. 지금 이게 출제 비중이거든요. 이 정도의 비중으로 그러면 핵심 내용으로 기본편에서는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흥선대원군의 정책하고 강화도 조약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17강에서 개념을 마스터할 때는 어떤 내용을 봐야 되냐? 빨간 글씨는 거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흥선대원군의 개혁이 어떤 정치를 했는지, 왕권 강화 정책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경복군 중건 하면은 바로 당백전 막 이렇게 바로 같이 나와야 돼요. 자, 흥선대원군은 경복군을 중건하였다. 병인 양요, 외교 장각, 의궤를 프랑스군에게 약탈당했다. 여기 있는 표에 병인 양요하고 신미 양요, 연도수는 알고 있어야 돼요. 1866년, 1871년. 신미 양요는 미국 제너럴 셔먼호 사건 연결해서 어재현 장군.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머릿속에 생각이 같이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오페레트 도굴미수 사건, 그리고 척화비, 두 양요를 겪은 후에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웠다는 거, 서양과 통상하지 않겠다라는 의지, 척화비 그림, 신미양요, 척화비, 강화도 조약. 자,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에는 조선과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문제풀이 같이 가볼게요. 자, 1번이에요. 1번에서 중요한 내용에서 핵심 내용을 찾아가 보는 거예요. 당백전. 그러면 뭐가 답일까요? 4번. 4번이요. 그럼 왜 당백전 하면 경복궁, 중건공사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아, 조정의 왕의 아버지. 그럼 뭐예요? 흥선대원군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럼 답은 척화비. 그렇지. 외교 통상 거부했다. 자, 3번에서 중요한 단어. 양헌수 장군. 그리고 프랑스군과 벌린 전투. 그럼 뭐예요? 병인. 그렇지. 그러면 1번 답은 병인 박해. 그렇죠. 4번에서 중요한 거 신미양요에 관련된 거네요. 신미양요 하면은 어재현 부대. 그렇죠. 4번. 자, 5번에서 중요한 단어 강화도 조약 체결이에요. 일본군. 거기에 관련된 내용 운요호 사건. 그렇죠. 자, 그대로 18강으로 가볼게요. 자,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이에요. 자, 개화파에서는 온건파, 급진파가 있어요. 더 빠르게 청의 간섭을 벗어나서 더 서양 근대 사상 제도를 빨리 받아들이자. 그게 지금 나중에는 갑신정변으로 연결이 되지요. 자, 정부의 개화 정책에서는 별기군 창설, 빨간색 펜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수신사는 일본에 파견돼서 근대 문물을 시찰하는 거, 영선사, 청, 보빙사, 미국에 파견하는 거. 자, 위정 척사운동 개선하는 거. 자, 이모군란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별기군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은 99인들의 불만이 폭발해서 이모군란이 일어났다. 99인들의 봉기를 일으켜서 선해청을 습격하겠다. 그리고 나서 농민들까지 봉기를 일으키고 정부 관리와 일본의 교관을 살해했다.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밑에 봐서 별기군. 아, 신식 군대를 별기군이라고 했구나. 그게 언제? 고종이. 흥선대원군이 같이 연결해서 자, 이모군란 99인들이 이모군란을 일으켰다. 낮은 대우에 받는 것을 반발해서 난을 일으킨 거. 이해가 가지요. 자, 그대로 이모군란의 전개를 보고 조약을 맺은 게 뭐라고요? 제물포 조약.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가야 돼요. 일본인 교관이 살해되고 공사관을 습격한 것에 일본이 피해 보상을 요구한 거. 제물포 조약.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두 나라가 관계가 간여하게 되고 결국은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청일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게 되죠? 일본.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일제강점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흐름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 1910년대부터 40년대까지가 연결이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갑신정변으로 갑니다. 1884년. 이모군란 이후에 청의 간섭이 더 심해졌구나. 그리고 나서 급진개혁파처럼 김옥균의 중심으로 일부 개혁파들이 우정총국, 그게 뭐예요? 지금의 우체국, 개국 축하연의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청의 세력을 몰아내고 새 정부를 조직하자라는 마음이 일어났지만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 그래서 3.1천하라고 해요. 하지만 근대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었다. 이모군란과 비교를 해봅시다. 청의 간섭은 심한 거는 공통점. 조선의 자주적인 개혁이 늦어진 거 공통점. 이모군란은 개화로 인한 차별의 반대로 일어난 사건이다. 하지만 갑신정변은 더딘 조선의 개화를 더 빨리 이루고자 했다라는 거. 자, 우정총국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편 업무를 담당했던 관청. 자, 우정총국, 그리고 갑신정변, 박용효, 김옥균, 서강범, 서재필. 자, 문제풀이 나갑니다. 자, 1번에서 중요한 내용 1880년대의 정책 총괄 기구를 말한 거네요. 그럼 뭐예요? 통리, 기무, 아문. 맞아요. 4번. 자, 2번 문제에서 중요한 단어를 봐봅시다. 홍영식과 고종이 대화를 나누네요. 그때 지금 내용에서 중요한 거 조선 시찰단 수신사 얘기하고 있지요. 그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지요? 별기군을 설치했어요. 그럼 별기군을 설치했을 때 이모군란이 일어났지요. 99년들이 반발을 했잖아요. 이모군란. 자, 3번 똑같은 내용 나오네요. 신식 군대인 별기군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았던 99년 이모군란에 관련된 결과는 뭐예요? 4번. 청의 내정 간섭은 결국은 더 심해졌다라는 거로 연결하면 돼요. 자, 4번의 내용을 한번 봐봅시다. 우정총국의 개국 축하연 거사라고 써있네요. 그럼 뭐예요? 3.1천하 갑신정변. 좋아요. 자, 5번으로 연결해 봅시다. 이 그림을 보면은 우정총국이에요. 글지요. 그럼 5번의 답은 2번. 자, 6번으로 가봅시다.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보자. 이거는 좀 헷갈렸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봐볼게요. 여기요. 조약. 근데 이게 중학교에 대한 내용이긴 하나. 한성조약, 텐진조약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한성조약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7번까지 연결이 돼요. 한성조약을 체결했다. 알겠지요? 자, 그리고 박용호,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 하면 우리가 뭐라고? 갑신정변은 3.1천하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자, 그대로 19강으로 연결할게요. 동학농민운동과 갑오을미개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동학농민운동의 배경. 왜 이렇게 됐느냐. 갑신정변이 이후에도 양반하고 지방관리의 행포가 계속됩니다. 농민들의 생활은 어렵고 동학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동학하면 동학 교도들과 농민들은 정봉준 생각해야 돼요. 동학 정봉준 지도자로 하여서 사발통문을 작성하고 봉기를 일으키다. 알겠지요? 전주화약 2차 봉기, 1차 봉기 일어나고 2차 봉기 이렇게. 하지만 결과 어쩐가 볼까요? 동학농민군은 후퇴를 거듭하다 해산을 했고 결국 흩어졌고 전봉주는 광군에게 잡혀서 처형당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동학농민운동 직강소를 설치했다. 폐정개혁안을 설치했다. 탄건오리 행포가 심해지자 농민들은 전봉군을 중심으로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다. 농민군은 직강소를 설치했고 개혁을 실천했다. 하지만 일본군의 개입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동학농민운동 1894년 전봉준 직강소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가면 돼요. 자, 가보게요. 1894년부터 95년
김웅집 내각이 최고 정책 의결기구인 군국 기무처를 설치했다. 갑오개혁 추진. 청에 의지하지 않고 자주 독립을 기초로 세웠다라고 되어 있네요. 조선이 근대화로 발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한 거래요. 하지만 개혁이 성급히 추진되어서 준비가 부족했대요.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백성들의 반발도 심했고 2차 개혁도 있어요.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홍범 14조 여기서 연결해서 같이 갑니다. 결과를 같이 봐봅시다. 개혁에 필요한 자금도 부족했고 박용우가 왕비를 시해하려는 모함을 받아들여서 일본에 망명되면서 개혁도 중단됩니다. 을미사변, 을미개혁 우리 알지요? 자, 을미사변, 을미개혁하면 아간, 파천 같이 갑니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일본의 간섭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입니다.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됩니다. 조선의 친러시아 정책을 위기에 느낀 일본이 여우사냥이라는 비밀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경복궁에 침입합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왕이나 왕비를 윗사람을 죽이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 을미개혁. 그때 보면요, 단발령 실시합니다. 성인 남자들의 상투를 자르게 해서 단발령 머리를 싹둑 자른 거예요. 1895년 11월 17일 날 이제 태양력을 사용합니다.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반발해서 을미의변까지 일어나지요. 결과 불안해진 고종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겠대요. 왕이 백성을 지키지 않고 일본의 영향력을 벗어나고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아관, 파천. 아관이라는 말은 러시아 공사관을 말해요. 파천, 임금이 피난길을 떠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896년 갑오개혁, 아관, 파천. 이해가 가지요. 자, 문제풀이 나갑니다. 1번에서 사건. 자, 백산직결, 황련촌 전투, 우금치 전투, 전주성 점령. 이거에 대한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일까요? 직강소. 그렇죠. 이거 아까 연결했던 동학농민운동 같이 가면 돼요. 알겠지요? 자, 2번으로 연결해서 핵심 내용 봅시다. 일본의 경제적 침탈. 네, 방콕령.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가면 돼요. 자, 이거 문서래요. 나쁜 관리들 없애고 전주로 함락하고 한양으로 우리 나가세! 이게 바로 아까 전봉준이 했던 사발통문이에요. 자, 이 운동 지금 이 사람이 전봉준이에요. 지금 보이지요? 그럼 뭐로 체결했다? 체결한 게 옳지 않은 거예요. 직강소 설치하고 4대 강령 발표하고 농민군이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한성조약 체결은 아까 나왔지요. 자, 5번으로 가볼게요. 여기 들어갈 기구래요. 뭐겠어요? 그렇죠. 직강소. 왜냐하면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연결해서 가지요. 문제를 풀 때 핵심 내용을 찾아가면 돼요. 알겠지요? 자, 6번에서 옳은 거 도량형 통일, 과거제 폐지, 신분제 폐지, 세금 화폐로 징수. 뭐예요? 갑오개혁. 자, 여기서 과거제 폐지. 방금 나왔네요. 그럼 뭐예요? 연결해서 갑오개혁 관련된 거. 태양력 채택. 아까 11월 17일 그랬지요. 자, 8번 연결해서 가보자. 4번. 맞아요. 을미사변 이후 1890 아까 말했던 예, 여기 연결해서 같이 가면 돼요. 아간 파천 1896년. 자, 그대로 연결해서 20강 갑니다. 자,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서재필 관련된 독립협회. 자, 아간 파천 이후 외국의 경제 침탈이 심각해진 걸 이제 느낀 거죠. 서재필이 귀국합니다. 그리고 지식인들과 관료인 중심으로 독립협회가 설립됩니다. 1896년. 독립신문 보이지요? 독립신문 발행해요. 1896년 독립문도 건립합니다. 만민공동에 나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이제 대한제국 선포합니다. 고종의 환궁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독립협회와 국민의 요구로 1년 만에 경운궁 덕수궁이에요. 네. 또 고종과 중국과의 4대 관계를 청산했고 일제와의 벗어나 자주 독립국임을 보여주고 싶었대요. 국호는 대한제국, 연호는 광무, 황구단 알아야 돼요. 네. 황제 즉위식을 여기서 열었어요. 그리고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광무개혁, 구본신참이에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제도를 바탕으로 서양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자, 이제 근대신문 관련된 거네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 하면 한성순보 방문국이에요. 그리고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되고 하면 황성신문으로 외우라고 했어요. 국채보상운동에 관련된 거 얘기 나오면 영국인 베델 대한매일신보예요. 네. 자, 여기에서는 또 봐봅시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 유경공원. 이거는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화학당은 외국인 선교사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가면 돼요. 광해원 하면은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에요. 우체국 하면은 우정총국, 우리 그건 봤었으니까 생활 모습 변화까지 여기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돼요. 자, 문제풀이 나갑니다. 1번이에요. 조선의 근대 문물이네요. 여기에 연결된 거는 뭘까요? 여기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1번 배제학당 맞아요. 제중원 그리고 경복궁에 이제 전기가 들어오네요. 근데 수원 하성이 웬 말이야? 정조 시대지요. 그래서 아니에요. 2번. 자, 2번 문제 봅시다. 서재필 창간 하면 뭐예요? 1번. 독립신문. 그래요. 맞아요. 3번 하면은 만민공동에 나왔네요. 그럼 뭐예요? 그렇죠. 독립문 연결해서 같이 가야 돼요. 자, 4번으로 연결해서 가봅시다. 영은문 자리에 있던 자주 독립 의지를 더 높이고자 이 단체가 설립됐다. 그러면은 방금 말했던 서재필의 독립협회. 2번 서재필이 설립되었다. 자, 5번으로 연결해 볼게요. 고종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황제 즉위식은 어디에서 했어요? 황구단. 그렇지요. 6번 최초의 근대시설인데요. 여기서 보면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래. 그럼 뭐예요? 광해원.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자, 7번의 단체 활동이에요. 독립문을 세웠대요. 만민공동. 맞아요.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그럼 뭐예요? 독립협회겠지요? 서재필이 함께한 독립협회. 자, 8번 가상우표를 적절하게 한 거. 우편 업무를 담당했던 기관 하면 뭐예요? 우정총국. 이어서 9번도 한번 가봅시다. 아까 말했던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 연결해서 가면 뭐라고 해야 알겠어? 황성신문. 마지막이에요. 21강 가봅니다. 국권 피탈과 국권 수호 운동이에요. 자,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1904년 일본과 만주에 한반도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뭐를 위해서? 우리나라 차지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기습 공격.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전쟁에 필요한 철도를 건설한다면 제국의 땅을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결과 일본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을사늑약 1905년 이토 히로부미는 궁궐을 포위한 상태에서 을사오적을 앞세워서 우리의 조약을 체결합니다. 고종을 완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덕수궁 중명전에서 을사늑약을 체결합니다.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갑니다. 일제가 통감부를 설치해서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고종은 을사늑약의 무효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만국평화회의의 헤이그 특사를 파견합니다. 헤이그 특사 이준, 이상설, 이종. 하지만 실패되었다고 써있죠. 국제사회에 알리지 못했어요.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되고 이날의 목노와 통곡하라 우리나라가 뺏겼다는 거죠. 논설을 실읍니다. 고종이 강제 퇴위가 됩니다. 이제 왕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일제는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로 물러나게 합니다. 마음이 슬프지요. 1907년 항일의병운동이 시작되어 을미의병 1895년, 을사의병 1905년 10년 단위였네요.
정미의병 1907년. 여기에서 여성도 의병으로 활동했어요. 여성 의병가로는 윤희순이 있습니다. 을사늑약 알고 있어야 돼요. 외교권 빼앗긴 을사늑약. 안중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합니다. 1909년 안중근은 중국 하얼빈역에서 우리나라를 빼앗는데 앞장선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어. 체포된 안중근은 재판 과정에서도 의거의 정당성을 떳떳이 주장을 했대요. 안중근 나오네요. 국권수호운동 안중근. 고종의 강제 퇴위에 화가 났겠지요. 연해주로 가서 개봉운동했고 리순 감옥에 갇혀서 재판도 받았고 1910년 리순 감옥에서 사형을 당했네요. 국제보상운동. 러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차관을 강요하면서 일본의 진 빚이 우리가 많아집니다.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지요. 여러 단체하고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참여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합니다. 그거 어디 지역에서 일어났어? 대구 서상돈을 중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결과 통감부의 탄압과 방해로 중단이 됩니다. 1907년 애국개몽운동 단체가 시작됩니다. 보안에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의 요구에 대한 반대운동이에요. 일제의 요구로 철회가 됩니다. 신민회 하면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 생각해야 되고 비밀 결사 조직이에요. 그때 우리가 민족 교육 실시도 합니다. 오산학교, 대성학교 설립하고 자기회사, 태극서관 운영하고 서점이에요. 그리고 이혜영 등이 만주 사문부의 신흥강습소 설립해서 독립군을 양성합니다. 낮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무기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낮에는 공부하다가 밤에는 무기 갖고 총싸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같이 독립운동을 하지요. 일제가 조직한 105인 사건으로 해산이 되지만 신채호, 주시경도 이때입니다. 국채보상운동,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었다. 안창호, 대성학교를 설립하였다. 이회영, 삼원보의 신흥강습소를 설립했다. 자, 이제 문제풀이 나가볼게요. 자, 1번입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겨준 이 조약. 뭐였지요? 방금 나왔지요? 우리 을사늑약이었지요? 그거에 대한 결과. 3번. 네,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가 되었지요. 자, 2번으로 나가볼게요. 평민 출시 의병장 하면 누구 생각해야 돼요? 신돌석. 그렇지요. 자, 3번으로 나가볼게요. 영국 신문 기자 맥켄지. 자, 이거는요, 이 그림을 딱 보면 바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된 거 언제지요? 우리의 1907년.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 같이 항일 의병운동이 일어난 거죠. 지금 이 그림은요, 정미의병이에요. 맞아요. 자, 그대로 4번으로 가봅니다. 양기탁, 배들 연결해서 갑니다. 국제보상 논서를 읽고 의원금을 내기도 했지요. 그럼 뭐예요? 대한매일신보. 자, 5번으로 연결해서 가볼게요. 국제보상 기성회가 주도했고 여성은 비녀와 가락지를 모아서 성금을 모았대요. 국제보상운동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론의 지원을 받아요. 어디요? 대한매일신보. 자, 6번으로 가볼게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람 안중근. 자, 7번으로 연결할게요. 황무지 개강권 하면 뭐예요? 보안에.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자, 아까 앞에서 나왔어요.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에 대한 반대운동 전개. 보안에. 애국개몽단체. 자, 8번으로 할게요. 안창호, 양기탁 하면 아까 신민회라고 했거든요. 신민회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자, 봐봐요. 네, 맞아요. 민족운동, 교육으로 오산학교, 대성학교 설립, 자기회사 태극서관 운영, 그리고 이혜영 중심으로 삼원보에다가 신흥강습소, 독립군 양성. 어떻게 보면 신흥강습소하고 독립군 양성도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답은 태극서관, 자기 회사 운영 이렇게 연결했네요.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제강점기로 갈게요.